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울트라 PC 라인업 중에서 짭그랩이라고 불릴 정도로 만듦새와 성능, 그 무엇보다 휴대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극찬을 했었던 노트북이 있었죠. 작년에 저도 직접 구매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바로 LG 울트라 PC 13형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노트북, 그 제품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은데요. LG 울트라 PC 엣지 14형의 휴대성을 강조한 노트북입니다. 유튜브에 여러 사용기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또 테스트를 하잖아요. 조금 더 빡시게 성능 위주의 테스트로 영상을 꾸려봤으니까 궁금하다면 영상 쭉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Let's get it! 여러 라인업이 나오는 울트라 PC 엣지 중에서 14형 화면 크기의 IPS 패널을 사용했고, 스펙 시트상 무게는 1.29kg, LPDDR4X 16GB 램이 들어가 있고요. 저장 장치는 NVMe 방식으로 256GB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코드명 바로셀로라는 AMD 저전력 프로세서를 활용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마무시한 게 배터리 용량인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간 LG 제품에서 늘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통 대학생들의 과제를 위해 사용되거나 업무에 활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려함보다는 깔끔함이 돋보여야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 다듬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볍게 만들어야 해서 플라스틱으로 도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메탈 소재를 활용했어요. 색상도 차콜 그레이라서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외관은 꽤나 만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게는 실측시 약 1.27kg 수준이라서 가벼운 걸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화면 크기 대비 무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도 허브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욕심이라면요, 타입 A 하나 정도 더 내는 건데 풀사이즈 HDMI, PD 충전이 지원되는 타입 C, 거기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까지 있으니까 사용하면서 아쉬움은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타건은 조용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14형) 크기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우측 숫자 키가 없고요. 백라이트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만 인지를 하면 되는데요. 요 백라이트 요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알아볼게요. 일단 화면에 들어오는 거는 요 엄청나게 얇은 베젤이죠. 요즘 노트북스럽습니다. 14형의 16:10 비율의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 베젤과 비율로 인해서 크기 대비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확실히 16:9 비율보다는 16:10 비율이 이러한 14형에서 16형까지의 보통의 노트북 폼팩터에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면 각도는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젖혀졌고요. 화면 밝기는 실측하면은 270니트가 조금 넘습니다. 스펙시트보다 조금 더 높은 화면 밝기가 측정이 되고요. 색역대와 색상 정확도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같이 출시된 16형 제품하고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 라이젠 5 5625U 사용하고 있습니다. 6코어 11스레드의 모바일 저전력 버전이죠. 나머지 내용들이야 크게 관심을 둘 필요는 없고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듯한데요.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꽤나 훌륭합니다. AMD의 CPU는 라이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새로운 AMD 프로세서의 시작을 알리면서 꾸준하게 신뢰를 쌓아왔다고 한다면 라이젠 4세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확실히 성능에서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줬죠. CPU, iGPU 모두 다요. 이전 모델인 울트라 PC 짭그램도 AMD 4500U, 5500U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 해당 체급에서 5625U의 성능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차세대 프로세서는 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성능 제대로 뽑겠다, 사람 갈아 넣겠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겠다, 요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 LG 울트라 PC 라인업에서도 더 좋아진 AMD 5세대 APU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실제 테스트를 하면서 제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괜찮게 뽑혀서 마음이 들었는데요. 특히 16GB 4266MHz로 구성된 고성능 램으로 인해서 바르셀로 프로세서의 성능이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시대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요 정도 체급의 3200MHz 구성 노트북이 한 6000점대에서 7000점대를 보여주거든요. 싱글코어의 성능도 이미 데스크탑 수준으로 올라와서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이나 게임을 제외한다면은 전부 막힘없이 정말 쾌적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를 쓰거나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요런 거를 걱정할 수준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3D 마크로 테스트를 해보면 GT1030이나 GTX 750 요런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측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메이플이나 롤, 던파 요런 게임들은 굉장히 잘 되는 성능이고요. 메이플로 잠깐 플레이를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쾌적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디아2 레저렉션은 1200p 낮은 옵션에서 30에서 40프레임 차이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디아2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환경으로 가면은 5600G의 내장 그래픽으로도 조금 버겁기는 해요. 해상도가 1200p인 거를 감안하면은 이 정도 체급에서는 선방한 느낌이었고요. 오버워치는 제 기대보다는 훨씬 할만했습니다. 1200p 낮은 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에서 60에서 70프레임대를 보여줬거든요. 확실히 60프레임이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풀 HD보다 조금 더 해상도가 높고 스케일 타협이 없었다는 점에서 꽤나 괜찮게 플레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촬영 안 했는데 이 판 이겼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다이렉트 X 11 향상에서 최저 옵션 그리고 렌더링 스케일을 70%로 낮춰야 한 50에서 60프레임대를 보여주더라고요. 쾌적하다고 생각이 되는 플레이는 아닙니다만 같은 체급의 모바일 저전력 프로세서의 느낌을 떠올린다면은 야 요게 요렇게 되네? 좀 요런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별로네? 요렇게 할 수 있겠지만 로드바이크로 산악주행을 하라고 시킨 꼴이거든요. 애초에 휴대성을 위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 외장이 아닌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풀 HD보다 부하가 더 있을 1920x 1200 해상도라는 점, 그리고 높은 램 성능이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5625U를 탑재한 노트북 가운데서는 최상위급 성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램빨이에요, 램빨. 물론 확실하게 얘기하자면은 게임을 위한 노트북은 아닙니다. 휴대성과 오래 사용이 되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발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게임을 하면 80도를 넘는 온도를 보여줍니다. 휴대를 목적으로 하는 쿨링 시스템의 한계겠죠. 테스트를 해보니 요 정도는 돌아가더라. 5625U가 저 정도가 나왔었나? 좀 요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용량 256GB의 저장 속도는 PCI Express 3.0을 지원하는 보통의 NVM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야 이미 4타 대비 3배 이상 빠르니까 절대 느리다는 느낌은 들진 않고요. M.2 슬롯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 압박도 크지 않았습니다. 구매해서 합판 열고 설치를 해주면 끝나니까요. 배터리 용량은 14형 치고는 상당히 큰 편인데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장시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6시간에서 7시간만 지속돼도 만족스럽거든요. LG 울트라 PC 엣지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충전 시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짧게 충전해도 충전량은 괜찮았거든요. 이 근래 들어서 배터리 쪽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저에게 만족을 주는 노트북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을 때 배터리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성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데이트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LG 스마트 어시스턴트를 통해 손쉽게 제어가 가능했고 초보자들이 보기에도 쉽게 구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깔끔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 제품의 타겟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세세한 세팅보다는 간단 명료한 게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60도의 펜 RPM 몇, 80도의 펜 RPM 몇, 이렇게 전문가 수준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에 맞는 활용성에서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 능력이라고 하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또 AI 기반으로 웹캠이 사용자를 분석해서 부재라면 화면을 잠그거나 경고를 띄우거나 할 수가 있고요. 미라 매트릭스 기능으로 신형 LG 그램과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지원받는다고 해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위 제품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종 벤치마크와 실제 활용을 하면서 LG 울트라 PC 엣지 14형 노트북이 어느 정도 성능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제 기대치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준 제품이었는데요. 그럼에도 100% 만족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키보드 백라이트가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어두운 곳에서 쉽게 타이핑이 가능하고 멋도 낼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LG가 잘하는 게 이런 소소한 곳에서의 디테일인데 이 백라이트 키보드 미지원은 참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화면 밝기였습니다. 색역대와 화면 밝기, 이 두 개 중에서 뭐 고를래 하면 저는 후자입니다. LG 울트라 PC 14형을 실제로 보면요, 한 240에서 250니트의 화면보다는 290에서 300니트의 화면과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더 밝았으면 당연히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현재 적용된 힌지 각도가 나쁘지는 않으나 이게 또 180도까지 지원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인지했다면 그 후에는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겠죠. 외산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산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할 텐데요. 각 지역구마다 AS 센터가 있다는 건 국내 대기업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동네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제어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 UI 깔끔했다. 이 정도만 해도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레임 크기가 고정인데요. 이 추후에는 가변 창 모드 적용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만져봤었던 노트북 가운데서 이 배터리 러닝 타임은 최상위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4형의 72W시 배터리와 저전력 프로세서
프로세서의 조합이라 진짜 이 배터리는 미쳤습니다. 또 바로셀로를 탑재한 노트북 중에서도 최상위권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런 노트북들이 쿨링 시스템은 비슷비슷할 건데 이제 램 성능으로 인해서 갈리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램이 내장 그래픽 성능 향상에 끼치는 거는 뭐 상당하고요. 외장 그래픽이 필요 없고 외부에서 오래 사용할 목적, 가벼운 무게, 깔끔한 디자인, 새로워진 전용 소프트웨어, 굉장히 편한 애프터 서비스, 뭐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대학생분들의 과제용이라면은 훌륭한 수준이고요. 30대 분들이라면은 뭐 외부 업무에서 사용했을 때 배터리, 무게, 크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트북은 배터리 하나만 잘 설계해도 깡패입니다. 물론 프로세서도 중요하지만요. 특정 환경에 국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면서 AMD 바르셀로를 탑재한 LG 울트라 PC 14형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근래에 만져본 요 정도 체급의 노트북 중에서는 뭐 가장 만족할 만한 성능, 배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10시간 넘어가면은 뭐 어댑터가 거의 필요가 없죠. 네.